오늘을 기점으로 이 모든 이제 135mm 스틸 카메라는 드디어 비디오 카메라에 이제 밟혔다. 대충 이렇게 그냥 울거먹기로 계속해서 팔리는 거 그냥 해갖고 찍어갖고 팔렸죠. 그런 것들이 이 사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오토포커스가 빠르든 이 손돌방에 들어갔던 그게 본질적인 이 사진이 아니라는.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호주 아저씨들 이제 블랙매직 디자인의 얼사 미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제 얼사 미니에서 12K의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시장에 내놨다. 이제 본격적인 시네캠이죠. 이 카메라가 가지는 의미와 이 사진계가 드디어 오늘부로 이 비디오 시장에 완전히 추월을 당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제 내피셜이고 제 개인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 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K라는 해상도가 이게 무지막지한 해상도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16대 9라든지 17대 9 정도의 이 센스 비율로만 보자면은 이게 무려 8천만 화소입니다. 8천만 화소. 이 사진계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카메라 중에 이제 135mm 포맷에서 가장 고해상도가 이제 6100만 화소죠. 6100만 화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비디오가 무려 2000만 화소나 더 높은 그런 해상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센서가 3대2로 잘린다면은 이제 말로만 듣던 1억 화소의 해상도죠. 그 이전까지 이 사진에서 6100만 화소도 이제 고해상도다 이거 어따쓰나 막 이러는데 그러면은 12K 비디오는 어따습니까? 지금 보면은 완전히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같아요. 이 토끼가 원래 빨리 앞서 나갔죠. 옛날에 보자면은 HD 200만 화소가 될까 말까 이럴 때 그때 이제 사진계에서는 이미 600만 화소니 1000만 화소니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었고 4K가 한참 나올 때쯤 4K는 아시다시피 한 1000만 화소가 안 되죠. 800만 화소인데 이게 DCI 포맷으로 따지면은 이제 1000만 화소급이라고 본다고 치고 1000만 화소라고 봤을 때 그때만 해도 벌써 2400만 화소, 뭐 3000만 화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최소 2배 이상의 이 해상도 격차를 만들어 놨었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역전돼가지고 이제 스틸 카메라는 이제 해상도가 딸려가지고 이걸로는 못 찍고 이제 비디오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로우로 이제 그거 1초 2초씩 찍어가지고 거기서 로우 파일 잘라서 이제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온 스틸 카메라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해상도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 비디오 카메라와 이 스틸 카메라는 아직도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액면가에서 이제 12K에 완전히 이제 떡실신된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처음 딱 봤을 때 반응이 완전히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지금은 이제 비디오 카메라에도 기대기 맞고 이미 올해 초에 휴대폰한테도 기대기 맞고 이제는 어디 가가지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장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3, 4년 전에 4천만 대가 넘어갔었고 최근 작년에 이제 6천만 대가 넘어갔었는데 이거는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대부분 2400만 화소대 머물러 가지고 그 프레임 레이트 그거 많이 나와봤자 20프레임 이런 하는데 지금 12K 블랙매직 얼사 미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60프레임까지 끊습니다. 60프레임을 로우 파일로 찍어요. 로우 파일로 찍고 물론 이게 로우 한 장 한 장에 완전히 그 사진처럼 무손실 압축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영상의 발전이 있었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호주 아저씨들보다 몇 배, 많게는 몇십 배나 더 큰 회사의 등치와 이 자본력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2400만 화소 카메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스틸 사진 찍으라 그러고, 이것도 굉장히 애매하게 이게 뭐 4K나 뭐 이러고, 최근에 나온 캐논 역시 8K 해상도의 로우 포맷 이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발열 문제가 크죠.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마케팅 수단으로 그냥 이런 못 모르는 사람들 그냥 숫자 노름 해가지고 그냥 삼성에서 이게 갤럭시 나왔을 때 1억 화손이 이런 말이랑 똑같은 얘기죠. 이 영상을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30분 이거 촬영 뭐 30분도 안 되죠. 20분 촬영하고 이거 과열 때문에 뻗고 10분 휴식하면은 3분에서 5분 더 촬영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 그것도 스틸 카메라, 그러니까는 사진용 카메라에서 곁다리로 이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기능들을 완전히 마케팅 포인트에 내세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 사진계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얼사 미니 프로의 12K 이게 대충 어떤 카메라냐 이렇게 보시면은 웹페이지에 나온 대로 80메가픽셀 그러니까 8천만 화소죠. 그리고 12K 해상도 무려 12288의 가로 픽셀에 6480의 세로 픽셀을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파일입니다. 6400의 이게 짧은 변, 이것도 이 사진에서 쓰는 3대1 비율이 아니라 16대9라든지 17대9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짧은 변이 2400만 화소 카메라의 긴축보다 더 길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론 비트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로우 파일로 찍더라도 5대1이나 이렇게 압축을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 12K로 촬영한 이게 한 장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이게 뭐 초당 60프레임으로 찍잖아요. 그 중에 한 장을 잘라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2400만 달이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화질에서 압살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죠. 짧은 축, 그것도 이게 영상 비율에 이거 길쭉한 데서 짧은 축에 그게 이제 2400만 화소 카메라에 이거 긴 축보다 이게 더 화질이 더 좋다는 거니까 이게 압도적인 이게 수준 차이가 난다는 의미 말입니다. 물론 이 해상도가 모든 건 아니죠. 이게 그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 그 삼성에서 나온 그 1억 화소짜리 그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과 물론 이 전문적인 카메라로 촬영한 것과의 뭐 엄청난 갭은 있지만은 블랙매직 얼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렌즈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센스 크기도 슈퍼 35mm죠. 그러니까는 거의 크롭 센스만한 센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모든 스틸 카메라에 거의 3000만 화소 이하 4000만 대까지도 전부 다 이 카메라 밑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초당 60장을 찍기 때문에 그 한 장 한 장을 로우 파일로 추출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스택을 했을 경우 만약에 움직이는 물체가 없다든지 물론 뭐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택이 가능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데이터량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정에서도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이 사가지고 비디오 로우로 녹화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사진으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에 보자면은 이런 압도적인 해상도의 자랑질이 엄청나죠. 지금까지 어떤 이런 사진 카메라도 도달하지 못한 물론 135mm에서 말이에요. 도달하지 못한 이런 어마무시한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 다빈치 리솔브에서는 안 되지만은 이제 곧 이제 이 12K 로우 포맷을 정식적으로 이제 그 런칭을 하면은 얘네들이 편집 프로그램도 만들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최적화된 그런 워크플로우도 이제 얘네들이 맞춰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프레임 레이트가 4K일 때는 무려 224프레임이에요. 이제 고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따로 필요가 없이 4K 해상도 정도면은 이 카메라로 충분한 슬로우 모션을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런 거죠. 보면은 이제 12K일 때 이제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8K일 때 110프레임, 4K일 때 말씀드린 대로 220프레임이라는 게 이 카메라의 성능 자체가 압도적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게 메가 bps가 아니고 메가바이트죠. 메가바이트인데 이제 두 가지 모드로 촬영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메가바이트를 비트레이트를 고정을 시킨 그런 모드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퀄리티를 이제 평준화된 퀄리티로 이거를 촬영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대체로 보면은 한 600메가바이트 1초에 600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그런 비트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 렌즈 마운트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영상에서 주로 많이 쓰는 이제 PL 마운트 뿐만 아니라 이 캐논의 FE 마운트 그리고 니콘의 F 마운트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는 이 렌즈의 바리에이션,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바리에이션이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영상 같은 경우에 어마무시한 발전을 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HD, FHD 막 이러고 그럴 때가 그제 같은데 이제 4K 카메라가 이제 나와가지고 초창기 때 그 엉망진창 4K에서 이제 제대로 막 자리를 잡나 막 이런 어떤 제대로 된 4K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8K에서 12K까지 한 방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동안에 이 스틸 카메라는 이제 완전히 낮잠 자고 있다가 완전히 당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지금까지 나온 135mm 스틸 카메라는 이제 화질에서 더 이상 비디오 카메라를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 모든 스틸 카메라를 다 관짝행으로 그냥 처박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2012년을 기점으로 여기 2012년이죠. 이 2012년을 기점으로 거의 발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 거고 여기에서 일부 특수한 케이스만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셈이죠. 새로 나온 카메라들도 이제 캐논의 R5 같은 경우도 이제 4,000만원, 4,500만원 요 정도죠. 여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2,000만원 화소대 이제 카메라들 쭉 나오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니의 이제 알파7, R4가 유일하게 여기에 있고, 그 위에 있는 거는 Z7, 그리고 S1R, 그 다음에 이제 알파7 R3, 그리고 이제 D850, 그렇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에 옛날에 이제 캐논이 만들어 놓은 5DS라든지 DSR이라든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해상도인지 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렇게 본다면은 이 레이쇼가 이제 3대2가 아닌 이제 16대9라든지 17대9인데가 이제 8천만 화소라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블랙매직 이제 디자인에서 나온 이제 얼사민이라는 거죠. 얼사 미니가 이게 8천만에 있는 거예요. 8천만에 있어가지고 이 갭 차이가 엄청난 거죠. 여기서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아마 내년도 좀 그렇고 한 내후년쯤 돼야지 스틸 카메라에 나올까 말까 한 해상도인데 이미 이 영상용 카메라는 이미 12K 8천만 화소대 카메라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이 해상도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 해상도가 이 사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스펙인 거는 분명하다. 이 말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카메라가 영상용 카메라에 비해서 최소한 2배, 적어도 3배 정도의 해상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12K를 볼 수 있는 매체가 지금은 전무한 그런 실정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스크린을 이제 떼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활용도로 찾아 써야지 되는데 쓸 데도 없는데 왜 12K를 만들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듣기에 딱 좋은 그런 포지션이죠. 그런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게 출력을 하잖아요. 이 사진은 결국 인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화를 했을 경우에 1인치당 300픽셀로 픽셀 사이즈를 보자면은 지금 6천만 화소라고 하더라도 A1 사이즈에서 이제 300dpi 정도의 해상도로 출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게 하루 빨리 1억에서 이제 1억 5천 이렇게 쭉쭉 늘어나야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스틸 카메라 업체들 전부 다 2012년부터 그냥 낮잠 자고 그냥 팔리는 거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울거먹기로 계속해서 팔리는 거 그냥 해갖고 찍어갖고 팔렸죠. 2012년도에 나오는 2,400만 화소짜리 카메라랑 지금 나오는 2,400만 화소짜리 카메라랑 로우 파일로 비교했을 때 이 사진에 있어가지고는 발전이 진짜 눈꽃만큼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뭐 손떨방이 들어갔네, 뭐 오토포커스가 빨라졌네, 뭐가 어떠네, 뭐 이렇게 말은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 사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오토포커스가 빠르든 이 손떨방이 들어갔든 그게 본질적인 이 사진이 아니라는 게 제 말입니다. 결국에서 이 사진이라고 봤을 때 이 해상도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스펙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 자식이 이거 오늘 이렇게 성질내고 지랄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 모든 이제 135mm 스틸 카메라는 드디어 비디오 카메라에 이제 밟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은 일본 카메라 업체들 빨리 개발을 하든지 전개발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회사를 팔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제 심정이에요, 심정. 물론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